21세기 우리가 처한 갈등과 대립을 풀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는 시간. 붓다 패러다임, 세상을 바꾸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도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현실 속에 있다. 진정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깨닫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되살려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대한불교진흥원 김규칠 이사장이 말하는 불교는 자연, 인간,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불교 이야기인데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뭔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하는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한 1700년 정도 불교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 민족 문화 속에 불교가 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을 정리해 둘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대로 사물을 보려면 선입관을 없애고 봐야 되는데 그 선입관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 정신 분석도 하시기도 한 분이에요. 네, 이분의 말씀 속에 어릴 때부터 종교 교리에 너무 노출되어 있으면은 이 어른이 돼도 사고력이 풍부하지 않고 박약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환상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환상 교육은 뭐냐? 예를 들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않고 뭐 신이 있는 것 같다든지 또는 귀신이 있는 것 같다든지 무당처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대로 안 보이고 엉뚱한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리를 통해 주입된 온갖 부조리함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고가 박약하면 그리 놀랍지 않다. 그래서 건강하게 이런 종교 교리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는 것과 어릴 때부터 종교 교리에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어른이 되는 것과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서 자기가 알아냈어요. 그래서 환상과 사고 박약을 만드는 그런 전통적이고 재래식인 교육을 있는 그대로 현실 교육으로 대체해야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이 언론 사상가 한 분이 살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종교교육은 문화적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매트릭스란 말은 매트릭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고의 그 본 틀을 말합니다. 사고의 어떤 틀. 그 사고의 틀을 만들어주는 매트릭스 내에 존재하는 이 뇌벌레, 이 비유적인데 뇌벌레, 머릿속에 있는 뇌벌레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비유를 한 건데 그런 그 뇌벌레를 심어주는 하위 어떤 밑바닥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 종교교육이란 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슬람 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이런 게 좀 많아요. 근데 불교도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불교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점점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이런 환상 교육면이
좀 생겼어요. 모든 종교는 좀 그런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에게 권력을 주지 말라고 하는 이 사람 살로몬의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방하거나 습득한 능력, 말하자면 교육을 받은 지식 등은 위대한 학문과 예술 등을 발전시킨 문화적 업적의 뿌리였지만은 동시에 모든 어리석음이 뿌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아주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가지고 그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또 그게 얽매여 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이 두 분의 이야기를 꺼냈냐면은 한쪽으로는 좋지만은 또 다른 쪽으로는 이게 일종의 사람을 제약하는 업이라 할까, 이런 제약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인도 말로 하면 카르마라고 그래요. 카르마. 그러니까 사람을 북돋우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던 것이 사람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카르마도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있는 그들의 사물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저 제목을 내세운 거는 불교는 자연, 인간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인데, 딱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 이 말에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보고 듣는 대로 하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보고 듣는 대로 본다, 듣는다, 알아듣는다. 보고 듣는 대로, 그러면 여기 모이신 수십 명의 여러분들께서 보고 듣는 게 동일할까요? 그건, 그러면 있는 그대로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다면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네. 그리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네, 결국은. 누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판정하겠습니까? 결정하겠습니까? 그 보고 듣는 대로라는 말도 이렇게 다 60명이면 60명 다 틀릴 수가 있는데, 세상에 70억 인구가 되면 다 70억 인구가 보고 듣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걸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역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에 모든 게 단순하게 있지 않고 아주 복잡다단하게 있거든. 먹고 사는 일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 다양성도 있고 다양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로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만, 그러한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도 있고 반자연주의도 있어요. 자연주의라고 하면은 약간 유물론적인 물질 우선주의. 반자연주의라고 하면 정신 우선적이고 관념적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야생도 있지만은 그 야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저기 북극의 곰이라든지 펭귄, 남극의 펭귄이라든지 사파리라든지 장거리라든지 밀림지대 이런 야생이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얼마 전에 그 이세돌 구단하고 싸웠던 알파고 게임을 했던 그 알파고 참 인공지능으로 뛰어난 그건 완전히 야생하고는 틀리죠. 완전히 인위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 세계는 야생성이 있는가 하면은 인공지능적인 그 비야생적인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석기 시대 때는 우리 인류가 어떻게 했는가. 석기 시대하고 또 그 다음에 시족 사회 부족 국가 시대하고 그 다음에 뭐 절대 왕정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런 왕정 때 왕이 있고 그 왕의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하고 또 지금처럼 민주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에 서로 업을 나누어가지고 분업하고 경쟁하고 그래가지고 물건과 상품과 돈을 가지고 교환하는 이런 교환하는 시대 이렇게 세상은 많이 변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세상과 야생성과 인공지능, 자연주의와 반자연주의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 세상에는 가득하게 복잡 다단한 현실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라는 게 더 복잡해지지. 아까 단순한 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 복합적인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자면 그건 더 단순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까? 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있는 그대로는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현미경으로 세균을 관찰한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 같은 걸 가지고 저기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관찰한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라고. 네. 그 다음에 미술에서 원근법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네. 평면을 보는 거하고 입체를 보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나타난 현상하고 지구 표면 밑에 용암이 들끓고 마그마가 들끓고 지구 핵 속에 물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게 수많은 게 있어. 무의식적인 충동과 욕망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있지만 속에 감추진 것도 있어요. 또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친구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나는 생각이 다르다. 또 어떤 친구가 출세하는 거 보면 나는 시기가 질투가 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못 느끼던 걸 느끼게. 그러니까 이런 잠재적 요소의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물 속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아. 다차원적이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미지가 있어, 미지.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 모르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네. 우리가 좀 과학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아마 큰 바다 대양의 물방울 정도 알고 있을까 말까예요. 미지가 더 많아. 그 어떻게 보면은 미지가 본질적이야. 기지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것. 알려져 있는 것은 요만큼이고 안 알려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광대무변해. 그러면 이 세계란 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만을 세계로 보는 거하고 전 지구를 세계로 보는 거하고 이 태양계를 세계로 보는 거하고 이 태양계를 품고 있는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를 세계로 보는 거하고 또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는 그 우주를 세계로 보는 거하고 이 여러 가지 차원의 요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지가 우주를 볼수록 미지는 더 커져. 이게 조금 전에 얼마 전에 그 목성에 탐사선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탐사선이 도착하고 난 뒤에 오히려 20년, 30년 지날수록 더 미지가 많아질 거예요. 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질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겸손한 철학자는 미지가 더 본질적이다. 기지보다.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과 생각과 상당히 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그 당시에 바라문이라고 하는 아주 지식인이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우주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복잡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지금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없느냐, 그 문제와 고통을 먼저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삶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것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한한 미지에 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을 안 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런데 흔히 불교를 오해하기를 이 불교는 삼천대천 세계에 대해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 꿰뚫어 보고 있고 신통방통해가지고 하늘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더해. 온 우주를 다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관심이 적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래가.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저도 단정은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단정은 내리지 않지만 삼가하고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그러한 그 형이상학적이고 신비로운 그런 것보다는 삶의 문제를 제대로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우선 그 불교로 볼 때 그러한 그 관점에서 그런 자세에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프로이드와 살로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환상 교육을 받은 것이 있다면은 환상 교육을 없애버리고 좀 줄이고 현실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있는 그대로 현실 교육으로. 근데 있는 그대로 현실 교육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하물며 환상에 사로잡혀서 되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환상에 사로잡혀 있거든. 지금 이 중동 지방에서 싸우는 거 IS의 테러가 자행되는 거 다 환상 교육의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서는 인류가 살아갈 길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또 한번 봅시다. 이런 있는 그대로 여러 가지 차원 다양한 이 현실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다양성, 다차원, 복합성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 잠재적 요소의 차원도 있고 미지의 차원도 있는데 이런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걸 종합적으로 말을 해서 고라고 했어요. 고. 그러니까 삶의 모든 현상을 간단히 산스크리트 발리어로 표현하면 누카라고 그래요. 누카. 근데 그거는 뭐 아실 필요가 없고요.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고라고 해요. 근데 고라고 하니까 고통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부처님이 관점에서는 고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고란 게 원래 팔리 산스크리트의 원어의 분석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불완전한 것, 상대적인 것, 조건적인 것, 변화무상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두카란 말 속에 두카를 번역해서 고라고 했거든. 근데 그 두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냥 고라고 한 것이지 그 고 속에는 넓은 의미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쾌락이나 즐거움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즐거움도 결국은 나중에 슬픔이 되기도 하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현상을 고라고 했고 그 고라고 한 것의 원인이 이제 집이라고 표현되는데 집을 해석을 불경에는 해놓기를 이 목마르듯이 갈구하는 그러한 애착, 집착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고와 그 고의 원인은 집을 그거를 이것도 현실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있는 그대로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그 요소를 고라고 표현했다면은 그 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것도 현실 분석 아닙니까? 결국 현실이 어떻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고와 집은 현실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실 교육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현실 교육이다. 여러분들이 이웃 동네 사람들의 삶을 보고 어떤 행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현실이죠.
현실은 현실이지만 비상적으로 관찰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어떤 정당에 투표를 할 때 그냥 비상적으로 관찰해서 아, 그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정당은 저렇다 하고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실을 도외시한 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판단이긴 하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비상적인 현실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표면적 현실적 그 교육만 가지고서는 이 인생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속에는 생로병사 있잖아요. 태어나는 괴로움, 늙어가는 괴로움, 병든 거, 죽는 고통, 이런 고통이 아까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이런 현상 속에 차원 속에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배, 피지배, 교환, 분업, 경쟁 속에 생로병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이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고집, 가지고 고는 생로병사다. 근데 고를 생로병사라고만 해석하면은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실감나지 않아.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생로병사 그건 옛날부터 다 듣던 소리지. 뭐 25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는 건데 생로병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뭐 그거 가지고서 무슨 문제 해결이 문제라고 볼 수 있냐?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석기 시대는 이랬고 순수 정려 같은 현상이 순수 정려란 건 뭐냐면은 대가 없이 하나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불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보시란 말이 있는데 보시란 말 속에서도 무주상 보시란 말이 있어요. 상이 없는 보시. 그 무주상 보시가 요새 현대말로 하면은 순수 정리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그 다음에 호수성이라는 게 뭐예요? 호수란 것은 호수는 상호할 때 호자에다가 보수를 받는다 할 때. 그러니까 서로 보수를 준다. 대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돈이 아니라도 내가 당신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선물을 주는데 당신은 다른 걸 주든지 그러면 이게 호수성이라고. 근데 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시족 사회 이런 거는 순수 정려 호수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점 시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커져가지고 국가 비슷한 게 돼. 예를 들어 신라 시대, 우리 역사 배운 분들 육촌장이 모여가지고 서로 화백 제도로 해가지고 서로 인원해가지고 거기서 알로 태어난 아래에서 부화한 사람이 상자 속에 있는데 그분을 모셔가지고 박혁거세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를 또 세우고 박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왕이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들기 전에는 육촌장이 만들어서 주는데 일단 만들고 나면은 왕이 지배해야 돼. 그 다음에 책임이 생겨, 왕이. 그래서, 그 육촌장을 비롯한 모든 그 백성들을 이 왕이 책임지고 보호를 해야 돼.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땅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 노릇을 해. 내 허락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게 국가라요. 이게 이 국가는 지배하기 위해서 빼앗은 것을 도로 나눠주고 그런데 그 대가로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 점차 이게 강화되면서 유럽 역사에 나오는 그런 그 왕들 있잖아요. 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라든지 그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생기고 그러면서 계몽 사상에 의해서 근대 국가가 생기고 근대 헌법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다. 백성이 주인이다. 근데 말은 백성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일단 뽑아놓으면 뽑힌 사람들이 주인 행사하는 건 요새도 비슷해 좀.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근데 그런 경향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똑똑히 보셔야 돼. 딱 그런 경향이 있으면은 이거를 우리를 무슨 섬기는 거냐, 말은 섬긴다고 해놓고서 이거 한번 뽑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를 만약에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말을 볼 게 아니라, 말을 들을 게 아니라 행을 봐야 되겠다. 행동을 봐야 되겠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게 저 멀리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그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정치인들이나 국가가 우리를 적당하게 속이지 않고 우리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잘 뭐라 할까 감시를 하고 준비를 하고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그렇게 하려면은 그 과거에 석기 시대에 있던 순수 정리라든지 호수성이라든지 지배와 비지배의 그런 관계라든지 교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그 역사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제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순수 정리 같은 무주상 보시 같은 그런 정신을 뭔가 이 사회 제도 속에 좀 더 주입시키고 그걸 실천하면은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함부로 못할 텐데 이렇게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서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그 눈이 야 굉장히 샤프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뛰어난 분들이다 이러면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관심도 없고 말이에요. 뭐 그냥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적당히 말해 보고 그다음에 또 말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 근데 그 이러한 현실이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고라고 표현한 거고 그 고의 원인이 집이라고 하는 그 표면적 현실 교육이라고 했는데 저는 하나 못마땅한 게 고의 원인이 집이라고 한 게 아주 못마땅해.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아까 앞에서 이야기드린 그 수많은 그 고의 현실을 그 원인이 그 목마른 그 갈증처럼 하는 애착의 문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돈에 애착이 많은 분 그렇게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지를 않아. 그렇게 돈에 집착한 분들이 오히려 바깥에 많지. 응?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집착이 강한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굉장히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또 말은 또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 보고 집착이 많아서 이런 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억울하지 않아요? 집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아니요. 집착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집착 때문에? 아니요. 그렇다면은 다른 데 원인을 찾아야지. 나는 그게 제대로 원인을 찾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상적인 관찰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와 집을 이야기하지 말고 이게 진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의 역사가 말이죠. 4천 몇백 년 역사든지 그게 뭐 2,000년 역사든지 간에 그 역사 속에서 정말로 우리 백성이 책임을 질 만한 것은 뭐고 우리 왕이나 귀족이나 지배자들이 책임질 건 또 무엇이며 그렇다고 책임질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만 책임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같이 공동을 책임지되 제대로 알고 책임지자. 그겁니다, 저는. 그리고 고란 현실 속에도 무슨 꼭 집착 때문에 이렇게 생로병사 나고 죽고 병들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자연스러운 생태계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생태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인을 집착에 둔다 하는 그러한 그 원인 분석보다는 차라리 그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주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성에 대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것이 집착이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이들은 아마 사랑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 그럴 거예요.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 않고 말이지 새 출발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소리냐. 요새 젊은이 같으면 한마디 정말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나고 죽고 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이거는 존재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한 건강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존재론적 본능이라고. 이런 존재론적 본능은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욕망이에요. 불교는 절대 건강한 욕망을 집착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면 어떤 욕망이 문제냐? 먹고 살만한데도 또 쌓아놓고 사랑스러운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딴 데 한눈을 팔고 예? 아니 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나라 문제를 다스리면은 나라 문제를 책임졌으면은 그걸 성실하면 하면 될 텐데 괜히 허욕을 내 가지고 대통령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막 설치고 이런 게 이거 다 집착이지. 예, 그래서 탐욕도 욕망도 탐욕과 건강한 욕망과를 구별할 줄 알아서 우리가 이 존재론적 본능이 아니고 탐욕 같은 소유론적 본능, 이걸 소유론적 이기적 본능이라고 좀 나쁜 말, 어려운 말로 쓰면 그래. 이기적이고 소유론적 본능,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 세상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다는 거예요.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조그만 짧은 경전이에요. 그 속에 보면 전도몽상이란 말이 나와. 그러니까 사물을 본말 전도시켜가지고 쓸데없는 꿈을 꾸는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전도몽상을 퇴치해버려야 돼. 근데 전도몽상 퇴치할 전도몽상 그 몽상은 아까 말한 소유론적 그러한 욕망, 탐착의 욕망이지 건강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태계의 기본적인 원리다. 근데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고와 집에 있어서 현실 교육도 제대로 받아야 돼.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더 깊으신 분이라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걸 아셨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서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성 밖을 나와서 여러 백성들의 삶을 보고 또 벌레도 죽고 새들도 여러 가지로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고 동물들끼리도 서로 싸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어. 근데 이 생의 근본적인 해결은 이런 그 표면적인 현실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먹고 살고 그 건강한 욕망이라고 해서 그러면 건강한 욕망을 채우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자식을 놓고 그냥 그렇게만 살면 되느냐? 인간이란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인간이란 것은 결코 그것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이분은 깨달으신 거야. 그러면 확실히 이 진화에 있어서 굉장히 그 복잡하게 진화한 게 인간이거든. 영장류인데 이 영장류 중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단순하지 않아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그 권태를 잘 느껴. 호기심도 많지만 권태도 잘 느끼거든. 권태를 잘 느끼고 호기심 많고 권태를 잘 느끼는 게 영장류 특징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가만히 못 있어. 포켓몬 뭐 때문에 말이죠. 속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그거 다 황당무계한 거거든. 그거 황당무계한 거라고. 없는 건 뻔히 아는데 이 사이버 스페이스 속에 드러난 거를 갖다가 속초에 나타난다 해가지고 찾아가 다니는데 실제로 나타난 건 아니고
거기에 가서 거기 그 장소에 가야 여기 나타나고 그럼 점수 따고 그것도 재미있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런 호기심 재미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실적이 나 금방. 그래서 그 다음 또 아이템을 만들어내. 그래서 돈벌이 해 또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그 호기심과 권태란 문제가 뿌리가 어디 있느냐를 깊이 있게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양육 방식으로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끼리 나눠지고 민족과 민족끼리 나눠지고 말이죠. 예.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든지 테러가 일어나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어요. 그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당시에도 전쟁이 있었고 테러가 있었어요. 생로병사, 단순한 생로병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가다국, 응? 고살라국, 대국가, 큰 나라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아쇼카 왕 같은 사람은 정복 전쟁에도 나서고 그렇다고 부처님 불교를 믿고 나중에 이제 불교 믿는 왕이 됐지만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왜 싸우느냐, 왕이 왜 계속 지배하려고 그러냐 이런 원인들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런 고란 현상 밑에는 사실은 그 바닥의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근저에 그 밑바탕에 이 생명의 그 현상 속에 밑바탕을 깊이 있게 들어가 철저하게 보니까 그 속에는 이 단순한 생로병사의 그 고민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부터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이게 고독과 외로움 또 혼자 있을 수 없음 여러 가지 욕망의 끝없음 무의식적인 충동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내가 오늘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는 바람 피우지 않겠다. 남자 그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길거리 걷다가 어여쁜 아가씨가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면은 하루아침에 그런 결심이 달아나 버려.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미처 생각 못한 그 원인이 뿌리 깊다는 거예요. 내 몸 속이나 내 머리 정신 속에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뿌리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간단한 뭐 식욕 채우고 결혼한다고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권력의 문제도 그래. 난 말이지 몇 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내가 그냥 이래서는 안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진할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좋은 생각만 순수한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 들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하니까 이게 경쟁심이 생기고 또 말이 출세해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출세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이지 당하겠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나 출세해야 되겠다. 출세하려면 줄 잘 잡아야 되겠다. 줄 잘 잡자면은 어느 정당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러면서 점차 생각이 권력지향적으로 돼가. 출세지향적으로 권력지향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 우익처럼 지금도 제국주의 시대처럼 말이죠. 그 옛날 군복 차려입고 우리 일본국이 최고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 국가주의를 내세우면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돼야 되고 세계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돼야 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지 독재를 좀 해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고 민주주의 같은 거는 사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국가주의로 자꾸 나가다 보면은 또 한편에서는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사회 동포고 전 세계가 한 나라고. 중국도 우리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제는 중국도 달라졌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로 생각하고 사회주의로 나가자. 그러니까 전체 세계를 한 나라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극단주의로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근거 없이 뿌리 없이 흔들리기도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야. 그래서
꼭 왕이 100% 나빠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100% 나빠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대중들 마음속에도 예를 들어서 남을 비판할 때는 에이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 자기 아들 생각할 때는 아이 그래도 내 아들은 그런 학교 가야지 뭐 아니 내 아들은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꼭 남의 대중 어떤 정치인들이나 남의 나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뿌리 속에도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왕 앞에 꼼짝 못하지. 여왕 앞에서 절절 길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부처님 이 사상을 믿는 분은 한 분 한 분이 왕에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카알라일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 사상가가 있는데 그 영웅 숭배론이 있어요. 그 양반이 말하는 영웅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권력 이런 건 영웅이 아니에요. 큰 강한 무슨 무기를 발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천없는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천없는 돈 많은 사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소질이 모든 분들에게 다 사람에게는 다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그게 불성이에요, 불성. 그래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꼭 두 가지만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근원적인 현실, 표면적 현실 교육 밑에 있는 근원적 현실 속에 있는 이런 바탕 속에 있는 무유정법이라든지 무한한 가능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있잖아요. 그 현상만이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강경이라는 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릇 모든 모양 상이 허상이고 이미지에 불과하다.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깨달으면은 곧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즉 열애를 보리라. 열애라는 뜻이 사실은 열애 부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고정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러난 현실, 표면적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고를 해결하려면 그 고의 표면 밑에 들어가 있는 바닥 현실 속에 있는 그 해결책, 해결 가능성, 그 무한한 가능성,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 아까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정말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소질, 그걸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질을 깨닫고 그거를 자기 마음속에서 되살려야 한다.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도 현실 속에 있고 해결책도 현실 속에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도 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현실 속에 있다. 다만 그 현실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밑바탕 속에 있는 현실도 있고 그 현실 속에 들여다보면 볼수록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근원적 현실 교육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환상 교육 대신에 이런 종합적인 현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게 부처님의 있는 그대로의 불교다. 있는 그대로의 불교 교육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